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칼란의 주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 경기장 계획 설명, 그 중에서 이제 비용, 자금 조달, 그리고 완공까지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화요일 런던에 위치한 한 건축사무소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들의 미래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신구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미 올드 트래포드를 115년 동안 사용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구장을 지어야 될 필요성은 있었어. 그래서 이제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새 경기장을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예상 비용은 20억 파운드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구단의 공동 소유주로 있는 지금 레트클리프 경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이 새 경기장은 세계 최고의 축구 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첫 번째 설계하는 유나이티드의 야심찬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언제 완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걸 지으면 어떤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자세하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올드 트래포드를 다시 리노베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새 경기장을 건립할 것을 선택했을까? 그냥 다시 조금 이렇게 보수하면 되잖아. 조금 옆에다 짓고 이렇게 다시 잘 하면 되잖아. 왜 20억 파운드 이상을 쓰면서 왜 새 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의문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유도 지난 12개월 동안 두 가지 옵션을 고려했습니다. 기존 올드 트래포드를 단계적으로 리노베이션을 해서 수용 인원을 8만 7천석까지 늘리는 방안, 두 번째, 인근 부지에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경기장을 건설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새 경기장을 건설이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고 덜 복잡하게 만들면서 빠르게 이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선택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인 점은 맨유가 이미 올드 트래포드 주변에 100에이커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경기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새 경기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드 트래포드에 74,310석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인원을 유지하면서 임시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 없이 토트넘처럼 그냥 그 올드 트래포드를 유지한 채 신구장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100에이커의 부지가 조금 비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제가 조금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여의도 면적의 35%,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 부지의 약 13배,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말하면 축구장의 약 75개 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구장 한 개만 만들면 되는 구장에 75개가 되는 크기의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새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올드 트래포드가 남쪽 뒤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올드 트래포드는 조금 철도선이랑 이렇게 겹쳐가지고 다른 것을 확장하려고 하면 그게 방해하고 이렇게 돼서 기존의 계획을 조금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곳에 건설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야외 콘서트나 뭐 이벤트 같은 것을 개최할 수 있으면서 자유로운 공간과 수익성이 높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 경기장에는 13,000개의 추가 좌석과 그리고 향상된 기업용 수익시설, 뭐 거기에 뭐 백화점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럼 그에 따라 호텔이 생길 수도 있겠고, 다 이렇게 겹쳐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시즌 수백만 파운드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23-24 시즌 동안에는 1억 3,700만 파운드를 경기장 수익으로 올렸지만 이제 추가 좌석과 수익시설 때문에 이 수익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싼 돈, 이거를 누가 결정한 건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맨유 공동 구단주로 있는 짐 레트클리프 경이 주도했어요. 재개발을 위해서 초기 계획은 이미 2022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2024년 2월 이 사람이 이제 최대 주주로 등장하면서 계획이 되게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트클리프 경 같은 경우에는 이후 지분이 28.9%까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분을 확보한 뒤 올드 트래포드 재개발을 위해서 이미 맨체스터 시장을 포함해서 핵심 정부 인사 관계자들하고 12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합의를 이미 받아냈고 협상도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5만 명 팬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2%가 새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는 지지를 했고 31% 정도가 기존 경기장에서 리노베이션을 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팬들도 새로운 구장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그 글레이저 가문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 가문이 아직 구단 지분
지분을 71% 보유하고 있어요. 이 구단이 지금 맨유에서 나간 게 아닙니다. 71%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글레이저 가문이 이번 발표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71% 보유했는데 신구장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다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은 얼마나 들며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점이에요. 아직 제대로 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영국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경기장 프로젝트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2019년에 토트넘이 이미 건설을 완료했고 지금 옮겼잖아요. 근데 이때 들어간 비용이 10억 파운드예요. 10억 파운드면 약 1조 8,800억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20억 파운드 이상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20억 파운드는 약 3조 7,600억 원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약 20억 파운드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자금 조달 방법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레트클리프 경이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현재로서는 메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단 CEO인 오마르 베라다, 이 사람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걱정하지 말라, 상장 기업으로서 자세한 자금 계획은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금 구단 상황도 좋지 않은데 지금 20억 파운드 이상을 쓴다? 아, 수익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거 지금 쓸 돈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네이밍 권리 판매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는 매년 약 1,500만 파운드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럼 이제 새 경기장,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 경기장의 예상 도면인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일까? 이번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 회사라고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가 맡았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 개의 탑이 지지하는 대형 캐노피가 경기장 전체를 덮을 예정이면서 나무로 둘러싸인 접근로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공광장은 트라팔가 광장의 2배 규모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경기장은 유럽에서 바르셀로나, 캄프누 다음으로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캄프누가 10만 5천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완공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보통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6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맨유는 지금 이거를 5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는 모듈형 디자인을 적용해서 공정 속도를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경기장 부지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평범한 건설 방법처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 각자 파트를 만들어서 조립을 한다고 해요. 조립을 하는 방식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모든 파트 부분을 한 번에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시작을 하고 나서 여러 단계의 절차를 해결한 다음에 30-31 시즌까지 완공을 목표로 거기서 뛸 것을 예상하고 있대요. 되게 빠른 속도죠. 지금 이번 시즌이 24-25 시즌, 다음 시즌은 이제 25-26 시즌인데 30-31 시즌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성팀도 있잖아요. 여성팀을 신구장에서 뛰게 할까?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맨유 여성팀 같은 경우에는 리 스포츠 빌리지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데 이제 간헐적으로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향후 관중 소요에 따라 새 경기장에서의 경기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아마 여성팀은 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구장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맨유 원래 올드 트래포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정부랑 문제, 지역 당국과의 이미 협의가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되게 있겠죠. 이번 계획은 이미 경기장 건립을 넘어서 이 트래포드 지역 전체의 재개발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주거, 상업, 문화 공간 등이 조성되면서 연간 약 18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7.3억 파운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팬들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유 서포터즈 트러스트는 새 경기장 설계에 대해서 멋지고 흥미롭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드 트래포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리노베이션을 해서 신구장을 만들게 되면 여성팀이 사용하거나 유소년팀이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가능성은 있는 건 맞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조금 말해볼게요. 계획 자체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작은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면 올드 트래포드 지금 100년 넘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구장, 이제 너무 올드 트래포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뭐 쥐가 나온다, 화장실이 뭐 어떻다, 선수들이 시설이 너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장을 새로 만드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퍼거슨도 올드 트래포드에는 많은 역사들이 담겨 있지만 팀에게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구장은 적극 찬성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기가 정말 맞냐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이 들어요.
싶어요. 왜냐면 메뉴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뭐 매년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지금 재정적인 문제도 되게 큰 걸로 알고 있고 스쿼드도 안 좋을 뿐더러 순위도 좋지 않아요. 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마저 구장까지 건드려 버리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아모림 지금 스쿼드로 3백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장을 이렇게 짓기 시작하면 선수 진짜 아예 영입 못해요. 지금도 돈 없다고 무료 지급하는 점심 없애고 퍼거슨 엠버서더 없애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구장 건설까지 제대로 시작해버리면 아무리 투자와 광고 수익을 받는다고 해도 몇천억씩 선수 영입에 투자 못합니다. 현재 자재값과 인플레이션이 지금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장 건설 비용이 너무 높아졌어요. 토트넘 구장도 영입 한 명도 안 하면서 힘겹게 지었을 때 10억 파운드 들었고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 거의 완공된 구장 있죠. 베르나베우 재건축도 15억 파운드 이상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20억 파운드 이상? 이거 이번 시즌 유로파 우승 못하면 전 정말 구단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처럼.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수많은 전문가들과 천재들, 정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분석과 많은 회의를 통해 정하겠지만 이렇게 팬들 입장 아니면 조금만 소식을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칼란에서는 메뉴의 새로운 구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엔 더 재밌는 칼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